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이수동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작하기입니다. 일단 이 과정을 여러분이 들으시게 됐다는 것은 파이썬 기초를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려는 분들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을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강의는 어떤 강의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주안점을 두는 수강생 대상은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고요. 분야에 첫 발을 내딛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진 이제 사전 학습을 한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초부터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난이도로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많은 목적에 쓰일 수 있는 범용성 언어인데 그 중에서 주로 데이터 분석을 용도로 파이썬을 배울 때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뭐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배울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짧은 시간 안에 파이썬을 좀 최대한 여러분 실용적으로 배우려면은 특정 부분을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부분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다른 언어들, 뭐 C라든지 또는 뭐 자바라든지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경험이 전무하신 분이나 또는 뭐 한 번쯤 어디서 배워봤지만 지금 다시 해보라고 하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혹시 나는 이 수준보다 이상이다 그런 분들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띄어가면서 듣든지 아니면 다른 조금 더 상급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좋습니다. 강의에서 부족한 내용의 추가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는 14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강의는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될 수는 당연히 없겠고요. 추가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도서라든지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어떤 문서를 찾거나 웹 문서를 찾는다든지 요즘에는 블로그나 또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이 좋은 자료가 있고 또 유료 자료들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 자료보다는 요즘에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이든 포스트든 코드든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만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구글 계정을 만드시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스라는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요 안에 여러분이 각 주차별로 제가 제공되는 코드를 여러분이 복사해서 이제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로 받으신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 즉 백지를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타이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의 많은 단어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은 핵심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제 제가 이제 코드를 치고 엔터를 치고 그 결과물들이 막 나올 텐데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이렇게 들으셔가지고는 프로그래밍 강의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결국 여러분이 직접 손가락으로 타이핑한 시간과 여러분의 실력이 비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필사라는 말을 썼는데 옛날에 이렇게 어떤 글을 백지에다 똑같이 베껴 쓰는 거를 필사라고 하잖아요. 이걸 코딩에서는 클론 코딩이라고도 하는데 남이 상급자가 어떤 좀 고급 기술을 가진 또는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내가 직접 베껴서 써보는 게 제 생각에는 코딩 공부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료를 여러분이 똑같이 쳐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GitHub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의 그 코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이면서 버전 관리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 이제 그 영상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직접 GitHub을 어떻게 만들고 이걸 왜 필요한지를 쓰시고요. 그래서 직접 작성한 콜앱 노트북 파일을 GitHub 레포지토리에 올려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일단 기초, 맨 처음 입문으로 파이썬을 뗐는데 이 강의로 이 코드로 파이썬을 뗐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필사한 코드를 여러분의 공간에 한번 올려보는 거,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중에서 왜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 파이썬을 활용하는 방법,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환경,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과 구글 콜랩을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이제 이후에 듣게 되는 강의들의 기초, 개론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이라는 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래밍의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으셨고, 요즘엔 더 코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고 뭐 언젠가 뭐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뭘 진짜로 해보려고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코딩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더라. 그래서 이걸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걸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듣고 느낌은 아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라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접하게 되는 것은 컴퓨터죠.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면은 과거에 옛날에는 딱 뭐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요런 상태의 뭐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랩탑이나 요런 것들을 떠올렸는데, 사실 컴퓨터는 그렇게 그런 컴퓨터의 형태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이 사실상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바로 스마트폰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대면 강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쓰게 된 랩탑,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많은 전자기기들이 다 컴퓨터를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갈 때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여러분 뭐 TV 볼 때 스마트 TV나, 또 하다못해 뭐 아주 조그만 뭐 계산기랄지, 아니면 여러분 에어컨이랄지 세탁기랄지, 거기에 있는 전자작동을 하는 모든 어떤 약간의 지능형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모두를 컴퓨터라고 하죠. 그럼 이 컴퓨터들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걸까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려면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컴퓨터는 유니버설한 머신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니버설하다는 건 아주 뭐랄까요, 한국말로는 뭐 떠오르지가 않은데, 유니버설하다는 거는 뭐랄까 약간 총체적이고 좀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그쵸? 다양한 기능을 같이 내포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정 하나의 어떤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뭐 하나의 기능만을 하는 것을 컴퓨터라고 하지 않고, 이 컴퓨터라는 개념에 이렇게 만들면은 스마트폰이 되고, 이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가 되고, 이렇게 만들면 내비게이션이 되고, 이렇게 만들면 랩탑이 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 결합이기 때문이에요.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실물, 물리적인 그 제품, 디바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여러분이 손에 만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의 본체, 껍데기, 그 다음에 액정,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또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 뭐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거죠. 전자제품. 소프트웨어는 이 하드웨어 위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탑재하는 거예요. 기능을. 이제 기능을 깔아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운영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라고 예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가 있고 iOS가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폰들이 뭐 갤럭시나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폰은 이제 iOS라는 독자적인 OS를 씁니다. 그럼 컴퓨터에서는 여러분 윈도우 PC 쓴다면 윈도우즈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리눅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맥을 쓴다면은 이제 또 거기도 iOS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OS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우리가 농사를 예를 들면은 밭이에요, 밭. 밭을 이제 갈아놓고 어떤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뭘 재배할 거냐. 이제 요게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드웨어 안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고 그 위에 내가 앱을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실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와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조합을 서로 다르게 하면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 앞에서 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실 담당하는 부분이겠죠?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그 컴퓨터가 어떤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능이라는 거는 결국에 컴퓨터에게 무슨 동작을 지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기라면은 숫자를 계산해야 되고 에어컨이라면은 에어컨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제빵기라고 하면 빵을 구워야 되죠. 근데 이게 다 자동화되어 있는 전자기기니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뭔가 인간이 이 기계에게 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세팅을 했으니까 이 작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계산기는 요구 기능은 뭐냐면 계산하는 거죠. 에어컨은 제어하는 거예요. 어떤 걸? 실내 온도를 제어하는 거고 제빵기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힘드니까 이 똑같은 도넛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씩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죠. 그럼 지시사항은 수리적 연산이에요. 어떤 거냐? 예시로는 제가 이 버튼을 3 하고 더하기 2를 누르면 5가 나오게끔 작동해라. 그러면은 이러한 4층 연산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 4층 연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즉 프로그램을 이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넣어야겠죠. 에어컨이라면은 뭐 컴퓨터의 기능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26도로 희망 온도를 세팅해 놓으면 26도보다 방 온도가 더워지면 에어컨이 켜지고 26도보다 내려가면 추우니까 에어컨이 꺼진다. 이거를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의 하드웨어는 냉방 기능을 하는 에어컨하고 실내 온도를 센싱하는 센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제하는 그런 컴퓨터의 기능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 뭐 제빵기라면은 정해진 순서가 있겠죠. 뭐 반죽을 만들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첨가물을 넣고 빵을 구워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하고 뭐 패키징을 하면은 팔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돈을 100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도넛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지시사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시사항을 쓴다. 자, 하나씩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영어 단어에서 어떤 단어에 ing 붙이면 이제 동사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은 컴퓨터를 원하는 목적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코드를 디자인하고 작성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모임이에요. 그 모임. 그러니까 그것이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뭐 앱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뭐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이라는 게 프로그램이죠. 그럼 카카오톡이 구동되게끔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글이 있을 거잖아요. 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쳐서 넣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코드인 거죠. 코드. 그래서 코드를 만드는 게 코딩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프로그래밍이죠. 그거를 이제 이런 레고 블록에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요 프로그래밍이에요. 이 레고 블록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분 테트리스 게임 생각해 보면 그 레고 블록이 기본적으로 모양이 달라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 보면 뭐 어떤 두꺼운 직사각형도 있고 또 얇은 직사각형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알파벳 모양이 있고 뭐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서 배우는 뭐 변수니 기초 구문이니 뭐 스트럭처니 이런 어떤 뭐랄까 기초가 되는 하나의 단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배워서 그거를 어떻게 끼우냐에 따라서 작은 단위의 소단위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조그만 헬리콥터를 만들 수도 있고 기린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조그만 뭐 말을 타는 승마하는 걸 만들 수도 있고 뭐 하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요런 거를 가지고 요런 걸 만드는 게 이제 스트럭처나 함수 예요. 이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용어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작은 함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뭔가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아이언맨이 된다. 아이언맨 만들 때도 뭐 머리 따로 만들었을 거고 팔 따로 만들고 장갑 따로 만들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은 이제 조립의 단위가 되는 걸 모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합쳐서 좀 더 큰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체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잡히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 대한 감이 좀 생깁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실제 코딩 손가락으로 치는 걸 배워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를 아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고 바로 그냥 구문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이제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배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고 왜 하고 이거를 잘 좀 매칭을 잘 해서 배우면 더 좋겠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언어예요.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잘 조직적으로 룰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는 지시사항과 명령의 조합이고, 프로그래밍은 이거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작성, 즉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게 할 수 있는 글을 코드라고 했고, 그 코드를 만드는 걸 코딩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프로그래밍과 코딩은 뭐 좀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를 텐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그 코드를 작성하는 언어가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 대화하는 언어에도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뭐 일본어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이렇듯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활용 목적에 따라서도 언어가 달라져요. 그렇죠? 뭐 이런 걸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언어 A라는 언어가 좋고, 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 좋고, 또 뭐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언어가 좋고, 또 뭐 그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가 좋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다양한 언어 중에 우린 파이썬을 배울 거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작성하는 코드, 코드를 보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뭐 영화 제목도 있고, 여러분 소스 코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런 소스 코드, 이런 소스 코드를 우리 사람이 이해하는 거고, 사람이 이해하는 걸 기계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너가 뭐 헬로 월드라고 말해봐. 그러면은 뭐 프린트 한 다음에 헬로 월드 뭐 이런 어떤 구문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기계인데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는 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잡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교수님 뭐 많고 많은 언어가 있다고 했는데 왜 파이썬입니까? 뭐 다른 언어도 있는데 그러면 왜 꼭 파이썬만을 또 꼭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파이썬을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뭔지부터 알려드리면, 파이썬은 1989년에 만들어진 언어고요. 귀도 반 로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뭐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은퇴를 했다가 뭐 있었고, 뭐 구글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이 아버지, 프로그래밍 언어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니까 파이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일화는, 이 사람이 만든 계기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89년도에 심심해가지고 뭐 언어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1년도에 이걸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꼭 뭔가 꼭 컴퓨터 관련된 거에는 꼭 이런 뭔가 약간 긱스러운 좀 그런 약간 뭐 믿거나 말거나 식의 재밌는 일화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일화도 많고, 뭐 어쩌나 저쩌나.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오픈 소스로 만들었다. 오픈 소스라는 말은 열려있는 소스다, 자원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공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든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돈을 내야 되는 언어도 많이 있어요.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만들고 그거를 나한테 돈을 낸 사람한테만 쓸 수 있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오픈 소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파이썬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파이썬이라는 게 왜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이 강의에서도 파이썬을 하려고 하느냐. 이 파이썬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제 고차원의 범용 인터프리터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그러니까 뭐 세 단어 다 하나도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당연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파이썬이 인터프리티드 언어고, 그다음 하이 레벨 언어고, 제너럴 퍼포즈 언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를 색깔을 매칭해 놨는데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소스 코드라는 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를 보고 친 글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치게 될 글, 이걸 소스 코드라고 하고, 이거를 기계가 이해해서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프린트하고 헬로 했어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 뭐 include 나 몰라. 뭐 당연히 몰라야죠. 지금 모르고 이건 파이썬도 아니에요. 근데 이 프린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죠. 영어로 예,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헬로도 여러분 아는 단어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보면 알아요. 예, 영어 단어 include, main 뭐 다 아는 단어, return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는 단어로 조합을 해서 해보면, 프린트 헬로라고 하니까 어쨌든 유추하기로 뭔가 컴퓨터한테 야 안녕이라고 해봐 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생각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거를 키보드로 쳤다고 해서 컴퓨터가 모니터에 헬로를 띄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그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왜 돼? 내가 만들어봐 이러면은 난감한 일입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원리는 컴파일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컴파일은 이 기계에게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소스 코드를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해서 이거를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하는, 그걸 두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컴파일링이라는 거는 일단 이 소스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막 뭉뚱그려가지고 막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만들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 뭐 여러분 많이 보는 .exe 파일 같은 거, 뭐 그런 걸 만든다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실행하면 출력이 되는 거. 근데 이 인터프리터 방식은 달라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소스 코드를 그냥 바로 읽으면서 이제 실행해요. 트랜슬레이트한 동시에 실행해요. 출력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네.
자, 한 번 더 보면은 인터프리터 방식은 명령어를 우리가 썼어요. 그럼 앞에 쓰면은 이렇게 지금 한 줄밖에 없는데 뭐 프린트 헬로 있고 프린트 하이, 프린트 굿모닝, 뭐 프린트 이렇게 쭉쭉쭉 여러 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코드는 이 한 줄을 읽고 헬로 한 줄을 읽고 하이 한 줄을 읽고 굿모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읽고 실행해요. 읽고 실행하고. 컴파일 코드는 이게 여러 개 있었다면 프린트가 이 전체를 다 끝까지 쭉 가고 이 하나를 다 해석하고 하나를 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만들고 실행한다.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뼈다귀 해장국 먹을 때 뼈를 국물에 다 발라놔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성격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젓가락으로 뼈를 발라서 한 젓가락씩 먹으면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죠.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명령어를 한 번에 한 줄씩 읽어드려 실행하는 거하고 전체 명령어를 기계어로 번역하고 실행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별도의 컴파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사람과 기계의 인터랙션에 유리한 거예요. 반면에 컴파일 방식은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전체를 효율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떤 컴파일 방식의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만든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수행 속도가. 이거 한 줄씩 이렇게 하니까 느리고, 다만 이제 컴파일 방식은 프로그래머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원시 프로그램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컴파일 하는데 또 오래 걸리고 그런데 기술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왜 인터프리터 방식이 편한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한 강의만 더 들어봐도 직접 손으로 이걸 쳐보면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의 유명한 언어로는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루비 이런 게 있고, 컴파일 방식에는 뭐 아마 여러분 한 번은 강의로 들어보셨을 C나 자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더 좋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이 레벨 언어라는 거는 로우 레벨이 있고 하이 레벨이 있는데, 인간 쪽에 가까운 게 하이 레벨이고 기계 쪽에 가까운 게 로우 레벨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어,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fully understandable한 자연어라는 게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 count, positive and negative numbers 이러면은 양수와 음수를 뭐 세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알려주려고 하니 요런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언어. 이거는 여러분이 키보드에 치는, 컴퓨터에게 말을 거는 언어. 이거는 여러분이 컴퓨터에다, 키보드에다 친 거를 컴퓨터가 받아서 읽을 때 보는 언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뭔가 번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딩 배우진 않았지만 다 아는 단어잖아요. 영어 단어. if,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 POS는 아마 파지티브겠죠? 파지티브에 파지티브 더하기 1을 해라. 그러면은 파지티브를 카운트하는 거구나. 파지티브가 처음에 0으로 시작했으면은 x가 0보다 큰 게 한 번 나오면은 1이 더해지니까 1이 되고, 한 번 더 나오면은 2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else면은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다. 요거를 기계는 0과 1로 된 어떤 0과 1로 된 연산을 하는 애니까 이렇게 뭐 01, 000011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은 모르죠. 그래서 요렇게 인간과 기계가 소통한다. 그러면은 인간이 기계한테 다시 리스폰스를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출력 장치를 가지고 있죠. 뭐 스피커도 모니터도 아니면 뭐 로봇 팔이든 뭐 아무든 뭐든 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띄워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범용 언어이다라는 거는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사물 인터넷, IoT 구현, 웹 프로그래밍, 시스템 유틸리티 제작, 그 다음에 GUI 제작, C와 C++의 연계. 그래서 일단 가장 뭐 파이썬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까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사실상 데이터 분석에 영향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머신러닝,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뭐 요즘 많이 하는 뭐 IoT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파이썬이
완전히 메인 언어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많이 인기를 구가하게 됐고, 또 여러분이 처음 배운다면은 이런 파이썬을 배워라.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파이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인기 비결인데요. 파이썬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이미 인기 있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이다. 왼쪽에는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이쪽 프로그래밍 쪽에서 굉장히 뭐 영향력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쪽에서 또 Most Wanted Top Programming Language에서 파이썬이 1위를 했죠. 30%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TOB라는 여기서 봐도 이제 보시면은 순위가 파이썬 C가 지금은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고 파이썬은 플러스고 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레이팅이. 그래서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이썬을 배우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쉽다. 일단 인기 있는 이유는 쉬워요.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30분씩 14번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축약된 코딩 가능. 그러니까 쉽고 단순하니까 코드 길이가 짧아요.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 든든한 오픈소스 생태계. 여러분 일단 파이썬 쓰는데 공짜고 여러분이 만든 코드도 공짜로 배포한다. 그 다음에 아주 방대한 양의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면 뭐 뒤에서 배울 텐데, 이 코드로 뭐 어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이제 뭐 계산기를 만들고 싶어서 계산기를 만들려면은 그 안에 덧셈 기능도 있어야 되고 곱셈도 있어야 되고 나눗셈도 있어야 되고 뺄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짤 거예요. 그 코드를 짠다고 하죠. 우리 이제 코드를 쳐가지고 그 코드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떠오르는 10개 중에 9개는 제 생각에는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그래서 덧셈 함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구글에 파이썬 덧셈 이러면은 그냥 코드를 다운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확장성이 좋아요. 사용자가 많고 커뮤니티가 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바로 코드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계속 성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보기도 하고, 뭐 옛날로 치면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생태계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파이썬은 이제 배워 놓으시면 꼭 도움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과 구글 콜랩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웹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개발 도구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렇게 뭔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정말 내가 이걸 모른다는 것을 남이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려움. 그런 게 어떤 거냐면은 프로그래밍 그래 중요하지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딱 노트북 열었어요. 뭘 켜야 되지? 이거죠, 그쵸? 뭘 눌러야 되지? 코딩 어디서 하는 거지? 메모장에서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처음에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뭘 깔아야 되는지,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개발 환경이에요. 개발 환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지원하는 그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용어는 또 개발 환경 외에도 많은 뭐 이렇게 개념들이 있는데, 그냥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너무 또 그걸 개발 환경이라고 다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강의는 지금 이제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를 세팅한다라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배운다 그러면은 일단 파이썬을 깔아야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깔고 그 안에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또 코딩을 하는 것은 또 이제 에디팅을 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그래서 또 에디터, 그 에디터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문서를 작성할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PPT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글 HWP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메모장으로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또 에디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나하나 세팅하려고 하면은 일단 파이썬을 깔고 그 다음에 또 에디팅 할 수 있는 툴을 하나 깔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걸 또 깔고 막 깔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보통은 이제 깐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뭔가 그 구동할 때 그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구동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걸 실행하는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 이제 뭐 뭔가 이제 깔긴 까는데 컴퓨터에 그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인터랙션 하는 그거는 그 통로는 웹 브라우저가 된다는 거. 여러분 뭐 저는 이제 크롬을 쓰는데 크롬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엣지나 익스플로러보다는. 그래서 크롬을 쓰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크롬 창으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칠 수 있는 창이 뜬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이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간단히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가능하다. 이거 편리하죠. 일단 편리해요. 편리하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R이나 C, C++,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자바, 루비. 그러니까 확장성이 좋아요. 이 주피터라는 환경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개의 언어를 나중에 하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협업할 때 또는 다른 기능하고 연동시킬 때 서로 다른 언어끼리 하기도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대화형 코드라는 개념인데 이 대화형 코드를 통해서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시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편리한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습할 때 굉장히 좋아요. 지금처럼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가 수업 듣거나 또는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면은 여러분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마크다운은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일종의 서식이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코드, 프로그래밍 코드라고 하면 쭉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검은 화면에 막 뭐 노란 요새 연두색 글씨 막 지나가고 숫자 있고 영어 있고 막 아까 본 것처럼 막 if x 0보다 크고 막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는 그 사이사이에 글들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글. 이 코드는 뭐 울산대학교 이수동이 작성한 코드인데요. 이 뭐 강의는 뭐 누구를 위한 강의고요. 그 다음 칸에 이제 코드가 나오고 위에 코드를 실행시켜 보세요.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쉬운 보고서가 작성이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데이터 분석에서 정말로 빛을 발하는 특성들이에요.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내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실행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리포트하기도 좋다. 아시겠죠? 그런데 구글 도커랩은 뭐냐? 그러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랩은 구글에 있는 컴퓨터, 구글이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사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그 코드가 웹브라우저에 뜨는 게 그냥 로컬에다가 설치하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면 구글 콜랩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띄우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좋겠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좋겠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세팅을 할 필요가 없다. 깔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모든 걸 구글이 깔아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회원가입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기만 하면 바로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환경 설정이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의 고성능 서버를 사용할 수 있어요. GPU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GPU는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이제 뭐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좀 고급 과정을 이제 하면은 이제 GPU라는 게 필요해요. GPU를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계산량을 연산해 가지고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GPU를 여러분이 돈 주고 사려고 하면은 뭐 굉장히 몇백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집에다 설치해 놓고 쓰기도 어렵고 유지 관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글이 공짜로 쓰게 해주고 뭐 유료 플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 실행 가능하죠. 여러분이 인터넷 접속 가능한 어떤 컴퓨터 또는 랩탑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그냥 웹브라우저 열고 거기다 구글 콜랩 사이트 치고 여러분의 로그인하면은 여러분이 짜던 코드가 그대로 또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컴퓨터 여러 대면 바꿔도 그냥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콜랩을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주차별로 이러한 파일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글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파이썬 시작하기,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작하기라고 있는데 이름이 좀 다르게 돼 있네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파이썬 시작하기의 이름, 뭐 작성자 이수동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글이죠, 글. 그냥 블로그 글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할게요. 근데 뭐 하나 빠진 거는 이제 아이파이썬이라고 해서 인터랙티브 파이썬의 그러니까 약자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하다는 거는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요 컴퓨터랑 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 다 했고, 콜랩은 이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양 자체가 주피터 노트북이거든요. 이렇게 칸들이 있고, 요건데 요거를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 사이트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여러분 설치할 거 아무것도 인스톨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게 계정 연동돼 있으니까 바로 열렸는데, 아마 여러분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구글 로그인 하라고 할 거예요. 구글 로그인 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하면요, 이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 여시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콜랩 노트북이라는 그 폴더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아마 그걸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드라이브 제가 쓰고, 여기 가시면 콜랩 노트북 있죠? 여기 가시면은 사본 여기 저장이 됐어요. 여기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글링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콜랩 소개가 필요하면 이런 데에 들어가서 보시고, 뭐 여기도 부족하면은 안 열리나요? 죄송합니다. 사이트가 폭파됐나봐요.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콜랩 소개는 이곳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콜랩 시작하기, 콜랩 기초 뭐 이렇게 치면은 많이 나와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이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쓴 목차 제목이 있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색창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코드 스니펫인데 요거는 지금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변수에 대한 얘기도 있고, 파일을 탐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아무튼 하나씩 해볼게요. 셀은 일단 기본 단위가 돼요. 주피터 노트북에. 여기 지금 네모 요 하나가 하나의 셀이에요. 셀은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 셀을 제공합니다. 코드 셀이 있고 텍스트 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코딩할래, 글 쓸래. 코딩은 커널에서 설정된 언어로 코드를 작성한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파이썬으로 하는 거예요. 코드 실행 결과는 해당 파일 바로 아래에 출력되고요. 텍스트는 마크다운 기반의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아래에 제가 예시가 있는데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요 아래에다가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놓으면요, 코드가 있고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누르면 텍스트 셀이 나오고요, 코드 누르면 코드 셀이 나와요. 그러니까 텍스트 셀에는 여러분이 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치세요. 여기다 뭐 제가 안녕하세요 이수동입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되겠죠? Shift 엔터 눌렀어요. 전 Shift 하고 엔터 같이 치면은 해당 셀만 실행되는 거예요. 코드 셀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이건 딱 봐도 코드가 생겼죠? 그래서 뭐 지금 문법 모르지만 그냥 똑같이 쳐보세요. print hello world 하고, 그래서 shift 엔터 치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고, 지금 뱅글뱅글 돌았죠? 0초라고 뜨는 거는 뭐 0.1초 만에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1초가 미만이 되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해볼게요. 하면은 이제 1, 2는 내가 몇 번째 실행한 코드인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안녕이라고 치고 여기서 실행하면은 이게 3번이 되겠죠?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도 돼요. 프린트 헬로 월드 하면은 바로 뜬다. 신기하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이제 조금씩 들죠? 3 플러스 2다. 그래가지고 치면은 5가 나오고, 오, 신기한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은 오늘 강의는 이제 성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단축키를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텐데, 기본적인 단축키를 아셔야 돼요.
현재 셀의 아래에다 새로운 코드 셀을 추가하려면 여러분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손을 움직여서 마우스로 코드 플러스를 클릭해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코딩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단축키로 셀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센스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편집 모드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커서가 깜빡이면 편집 모드라서 제가 키보드를 치면은 이렇게 떠요. 근데 편집 모드를 나가려면 ESC를 누르면은 커맨드 모드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모드, 편집 모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ESC 키 누르시고 B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아래로 이게 빌로우예요. 그러면은 위는 뭐죠? 영어로 above죠. 그러면 A를 누르면 위에 가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가 지금 셀이고 제가 ESC 키 누르고 A 눌렀어요. 그러면 위에 셀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BA. 그래서 편집 모드에서 커맨드 모드로 변경하는 거고 현재 셀을 편집하려면 커맨드 모드에서 편집 모드를 하면 엔터 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셀 클릭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이렇게 뭐죠? 그림자 생겼는 상태에서 엔터 치면은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ESC 키 누르면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삭제하려면은 컨트롤 M 한 다음에 D 그러면 얘를 지우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ESC 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MD D는 딜리트예요. 딜리트. M은 마크다운 그렇죠? Y는 모르겠습니다. 코드 셀로 바꾸는 건 Y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셀 단위의 실행 취소는 G. 원래 컨트롤 G인데 셀 단위니까 컨트롤 MG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해보시면 이제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게 비대면 강의의 특성상 제가 뭐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면 좋을 텐데 직접 한번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행시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서 제가 뭐 3 더하기 2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Shift 엔터 하면은 현재 셀만 실행해요. 현재 셀을 실행 후 다음 셀로 이동해요. 잘못 말했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현재 셀만 실행하는 거예요. 다시 3 더하기 2를 치고 컨트롤하고 엔터 치면은 셀을 안 만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코딩을 이어나갈 거면 Shift 엔터를 치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다음 셀이 있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셀이 2개 있었어요. 그럼 Shift 엔터를 치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아무것도 없을 땐 만들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은 이동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들어요. 이 사이에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Shift 엔터 치면 안 만들어져요. 아래가 아무것도 없을 때만 만들어지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럴 때는 새로운 셀을 추가하고 싶으면 Alt 엔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Alt 엔터 하면은 사이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 노트북으로 이렇게 코딩하다 보면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요거를 좀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단축키 더 많은데 단축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또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단축키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는 시간, 손가락이 조금 이제 풀려야지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을 좀 각자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복습해 보면요. 오늘은 여러분께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다음에 코딩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그래밍 배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중에 파이썬을 왜 배우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관련된 거는 사실상 이제, 근데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뒤에 강의에서도 데이터 분석 자체를 가르쳐 주는 강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파이썬 스킬을 배우는 곳이지, 그래서 제가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파이썬을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저하고 해볼 거냐, 그거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할 건데, 주피터 노트북을 직접 세팅하지 않고 그냥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콜랩을 사용하겠다. 이게 편리하긴 한데 구글 콜랩이 또 단점은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고급 분석을 해서 파이썬을 좀 이제 중급자 이상 레벨로 사용하려면 사실상 컴퓨터에 직접 깔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환경을 세팅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이제 와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왜 뭐든지 뭐 전자제품이든 뭐 아니면 스포츠든 초심자 때는 그냥 세팅되어 있는 템플릿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고 상급자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좀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구글 콜랩이라면은 정말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남은 강의들도 잘 따라오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